이번에 이제 사석식 경사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방파제 모양대로 사석, 크고 작은 돌멩이를 와르르 쌓아서 예. 방파제 결을 만든 다음에 그 파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쏟아본 사석이 쓸려나가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그 위에 아주 큰 돌을 아주 균형 있게 쫙 깔아서 이게 피부를 만들죠. 사석, 우리가 얘기하는 석축이 바로 그것이에요. 피복이라고 하죠. 예. 피복석이라고도 해요. 그 위에 우리가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치 콘크리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위에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제 통영권의 90% 이상 차지하는 사석식 경사제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제는 방파제를 제라고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구조 원리를 알고 나면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크고 작은 돌들을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돌 얼마나 그 안에 구멍이 크고 작은 구멍이 많겠어요. 예. 거기에 겉에 피부를 담당하는 이 크고 작은 석축들도 예. 전부 다 틈이고 구멍입니다. 그렇죠. 알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고 이걸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 접근을 안 합니다.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던지면 밑걸림이 생기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지만 예. 우리가 잡고자 하고 사람들이 잡았으면 부러워하는 이 대상어종들, 예. 쉽게 얘기하면은 락피쉬라고 얘기하죠. 예. 락피쉬 3대장, 예. 우럭, 쏨뱅이, 개볼락, 이 거제 통영권, 남부, 동해안권에서 흔하게 잡히는 이 어종들이 대부분 돌틈, 돌 주변, 밑걸림이 많은 곳 이런 곳에 많이 거주하죠. 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먹이 생활 이어가고 숨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잠자는 다른 놈을 또 뭐 잡아먹고 이런 먹이 사슬이 일어난 곳이 이 방파제예요. 방파제 이 구멍들, 돌 틈들입니다. 이런 걸 인공구조물, 어초라고 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 갯바위 같은 거는 자연적인 어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인공적으로 아.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인공어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데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곳에 방문을 했는데 예. 왜 여기 왔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멀리 던지는 겁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 선생님 왜 멀리 던졌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냥 던졌으니까 답변을 못하죠.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세포 뜸방 통영의 예. 삼덕항에 있는 삼덕방파제 예. 이 밑에 내려가면 이제 구조로 방파제가 바로 있죠. 예. 구조로 방파제도 이 피복석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 석축 예. 석축에다 그냥 그 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를 올리는 것 뿐이에요. 이 그 구조가 근간은 뼈대가 되는 거네요. 사석식 경사제 위에 그것만 쌓아 올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략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테트라포트지만 예. 알고 보면 그 테트라포트 밑에 있는 석축을 노리는 거예요. 석축 또는 끝나는 곳에 테트라포드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 석축 끝자락치기의 연장선입니다. 구멍치기라고 사람들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예. 석축을 노리는 거예요. 석축 주변의 고기들. 그런 의미로 이 지세포 뜸방을 우리가 찾은 거고 예.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던지지 않죠. 우리는 회유성 고기, 이 지세포 뜸방 주위를 회유하는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누굴 만나러 갔는데 만날 길이 없어. 주차장에서 기다려봐도 안 나오고 입구에서 기다려봐도 안 나와. 그럼 어떡합니까?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죠. 우리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려고 왔는데 망망대해 알 수 없는 대상어종을 노린다고 멀리 던져놓고 무슨 모기가 걸릴까 이번에는. 그러다가 입질 없으면 지세포 뜸방 갔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왔어. 니네들도 가지마. 또 그건 또 메아리 돼갖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잘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죠. 오면 맨날 밑걸리는 데다가 죽 터져 먹고 터져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하고 쉬운 것만 원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낚싯대 꼴랑 2대 가져와서 먼저 던져놓고 앉아있다가 가는 겁니다. 알고 오십시오. 여기는 천연의 자연 포인트예요. 예. 인공 구조물이지만 이 자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질수록 그날 조과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양 쪽에 가까운 구멍치기 하신 거예요? 건투로 낚신 거예요? 건투로에서 예. 앉아 지금 보면은 저기 물 속에 있는 예. 그 앉아 고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예. 그 부분을 찾아서 앉아요. 입질은 좀 어떻던가요?
패턴이. 조금 자랐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시원스럽게 때리고 이러진 네네네네. 않았네요. 예. 자, 2마리째 자. 네, 2마리. 이야, 막 끌어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연달아 씨알 좋은 손배기 2마리 낚았는데요. 자, 붕장어. 와, 이 정도면 뭐 여기서 올라오는 씨알 치고는 어떻습니까, 좀? 이건 작은 편입니다. 아, 작은 편이에요, 이게요? 횟집에서 횟집에서는 뭐- 보통 뭐 진짜 예, 그렇죠. 진짜 횟집에서는 작은 씨알로 취급받을 그런 덩치는 아닌데, 아, 이거 지세포 뜸방파제 이 여름에 낚이는 붕장어 이보다 훨씬 평균 씨알이 굵다고 합니다. 자,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붕장어 입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출조 첫 번째 붕장어죠. 네, 첫 어, 번째. 앞서 보니까 입질은 또 여러 차례 받으셨고, 네네. 예, 뭐 바늘도 벗겨지고 목줄도 터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네. 지금 대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외양내양 다 하셨죠 지금? 네네. 좀 전에 예, 외항으로 4대 던져가지고 2대는 예. 내항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면 요 붕장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외양에서 나왔어요. 아, 외양에서요. 한 어느 정도 거리에 던지신 거예요? 채비를? 15m. 15m 정도. 예. 미끼는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아, 전갱이 사용했습니다. 아, 전갱이 아까 낚은 전갱이 네네. 살점으로 하셨고, 채비는 지금 구멍봉돌 채비 사용하셨네요. 네네네. 몇 호입니까 여기요? 뽕돌 30호입니다. 아, 예, 30호 구멍봉돌 그리고 직접 낚은 전갱이로 전갱이를 썰어서 생선살 미끼를 사용했고요. 요 정도 되면 붕장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씨알이? 6자. 아, 6자요. 우리 붕장어 원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50cm를 기준으로 해서 안 되면 방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킵 사이즈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와, 이 제철 어종이라 그런지요. 지금 한여름 살이 토실토실 올랐습니다.